이제 여기서 보게 되면 정말 별로 안 중요한 것들이에요. 별로 안 중요한데 그냥 문제에 나오면 그때그때 외우는 것인데 한 번만 정리만 해줄게요. 말로만 중심에 수소와 헬륨으로 되어져 있고 여기서 핵, 복사층, 대류층이라는 말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일단 태양을 잠깐만 보게 되면 이건 외우지 않아도 되는데 고유명사다 보다 보니까 외우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도 돼요. 여기서 지금 핵이 중심에 이렇게 있어요. 핵이 중심에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복사층이라는 말이 나오고 대류층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우리가 지구를 생각해보자. 지구는 요 핵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를 뭐라고 부르더라? 멘틀이라고 배우죠. 그다음에 이 바깥 끝에를 우린 지각이라고 배워. 비슷해. 요 중간 지점 색깔펜으로 요 중간 요 지점을 뭐라고 부르냐면 복사층이라는 말을 쓰고요. 그 다음에 이 끝에 지점, 요 끝에 요 지점을 뭐라고 부르냐면 여기를 대류층이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외우지 않아도 되는데 한 번만 잘 들으면 돼. 일단 요 핵에서 여기에서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해? 질량 결손에 의한 등가 원리에 의해서 질량이 에너지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핵에서 에너지가 생성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깐만 복사라는 말과 대류라는 말을 조금 알아줘야 되는데 복사라는 말과 대류라는 말을 보게 되면 일단 복사라는 것은 매질 없이 에너지가 이동을 하는 것을 우리는 복사라는 말을 쓰고요. 그 다음에 대류라는 말은 일단 매질이 있어야 되고 매질이 존재해야 돼요. 매질이 있는 상태에서 매질하고 플러스 에너지가 함께 이동합니다. 함께 이동을 하는 것을 우리는 대류라고 얘기하고 나왔으니까 살짝 하나 전도라는 말도 있어요. 전도. 이 전도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일단 얘는 매질이 있어야 돼요. 매질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매질은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에너지만 이동하는 것을 우리는 전도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에너지가 이동하는 방식에는 복사의 형태로 대류의 형태로 전도의 형태로 해서 이런 거 있을 거야. 뜨거운 라면물에 쇠젓가락 있죠. 이렇게 쇠젓가락을 저 끝에다가 뜨거운 곳에 두면 이 바깥쪽도 시간 지나고 나면 뜨거워지지 않니? 그럼 뜨거운 에너지가 이 쇠젓가락을 통해서 여기까지 이동해 온 거야. 에너지가. 그때 쇠젓가락이 움직여? 쇠젓가락은 그대로 있고 열만 왔죠? 그걸 전도라고 하는 거야. 이해됐지? 그 다음에 또 하나 한 번만 이해하면 돼. 그 다음에 쓰고 지울게. 여기에 뜨거운 물이 있어요. 뜨거운 물. 인데 이번에 어떻게 여기다가 찬물을 여기다가 호흡 하고 부었어. 그러면 이렇게 보면 약간 이거 흐느적 하는 거 본 적 있나? 아니, 자 못 봤다 치자. 뜨거운 물에다가 찬물 넣게 되면 결과적으로 얘 뭐가 돼? 미지근한 물이 되는 거는 인정하지. 이것도 새롭진 않지? 나 이렇게 진지하게 쳐다보지 말래? 등이야. 이거는 물이라는 매질이 있는데 에너지가 별로 없어. 그래서 찬물이 되는 거고 물인데 에너지를 많이 갖고 있어 뜨거운 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뜨거운 물과 찬물이 둘이 섞여. 에너지가 적은 물과 에너지가 많은 물이 둘이 섞이면서 에너지가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은 매질이라는 물도 움직이고 있고 에너지도 같이 움직이지. 이런 걸 대류라고 얘기합니다. 그 표정은 뭐야? 어쩌라고 하는 표정을 쳐다보면 내가 뭐가 돼? 아니면 우리 지구복사 에너지 할 때 적도지방의 뜨거운 열이 극지방으로 이동하는 건 알지?
그때 어떻게 공기층이 대기층이 이동하잖아요. 그래서 대기라고 하는 공기라고 하는 기체 입자가 뜨거운 에너지를 갖고 극지방까지 가는 거야. 그럼 매질이 에너지를 갖고 가고 있는 중인 거지. 이렇게 되는 것을 대류라고 얘기합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네, 해봐. 그래, 마음대로 해. 자, 그 다음에 그 집에 이렇게 보면 되게 더운 여름에 창문을 이렇게 닫아놓은 상태에서 바람이 들어오니 바람이 안 들어오니? 바람은 안 들어오지요. 바람은 안 들어와. 그런데 햇빛은 들어와 안 들어와? 들어와요. 수인은 아빠가 지금 수업 중이어가지고 이따가 다시 전화할게요. 네? 네? 네. 애플워치. 다들 갖고 있는 거 아니야? 무서? 이런 거 뭔지 몰라? 아니 말투가 갑자기 너무 바뀐 거 아니에요? 원래 자식한테는 이렇게 가식적으로 표현해. 뭐 어쩌라고. 우리 딸들은 아빠가 화낼 줄 모른다라고 알고 있어. 왜 화난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 몇 살이에요? 중3 초류. 알려줘야겠다. 너희들한테 칭찬이라는 게 되게 인색하지. 우리 딸한테는 칭찬밖에 할 게 없어. 내 딸인데. 왜? 나랑 똑같이 생겼잖아. 내가 얼마나 죄를 많이 졌길래 나랑 똑같은 게 딸이야, 하필. 딸이 중3이에요. 정상이냐고? 이 새끼. 중3 딸이. 중3이냐고? 정상이냐고 들었어. 확 열받았네. 그래, 이 새끼 눈 두 개, 코 하나, 입 하나 다 있어. 아니 중3이에요. 응. 근데 사춘기 이런 거 없었어요? 엄마 말로는 있다는데 나는 못 느꼈어. 참고로 170이 넘어. 안 생겼지. 또 하나 자랑이지만 중2, 중3 통틀어서 한 번도 전교 1등을 놓친 적이 없네. 수학과학은 시험 대비로 공부하지 않아요. 그냥 답 나오는 건데 왜? 약간 저랑 좀 비슷한. 똥싸기야. 똥을 잘 싸야 돼요. 자, 아까 하던 얘기를 계속 하십시다. 이렇게 보면 여름에 바람은 들어오지 않고 밖에서 떠드는 소리는 안 들어와. 그런데 햇빛은 들어오죠. 왜냐하면 소리라든지 공기는, 바람은 매질이 이동해야지만 전달이 돼요. 근데 유리창문은 너희들 유리창문을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유리창문 이렇게 보면 이중창으로 되어 있어요. 창문이 바깥 창문, 안쪽 창문 이렇게 두 개 층으로 되어 있는데 이 중간에 진공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 진공이니까 공기층이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유리창과 유리창 사이, 창문의 사이에는 매질이 없어요. 매질이 없으니까 매질이 이동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빛이라고 하는 빛은 복사의 형태로 이동해요. 매질이 없어도 이동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태양에서부터 우리 지구까지 우주는 진공 상태인 거 정도는 알고 있지. 아무것도 매질이 없어. 근데 빛과 열이 이동하잖아. 그래서 복사라고. 그러면 우린 이걸 통해서 핵이 있어. 핵은 수소와 헬륨으로 되어져 있어. 하지만 여기 뭐가 있다 없다? 없는 거지. 복사층이니까. 이해가 됐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대류층이면 매질이 있어야 되는데 이건 왜 있지요? 라고 한다면 여기서 생겨난 에너지가 이동해 가요. 에너지가. 그러다가 이런 거예요. 혹시 너희들 그 원자폭탄 하면 떠오르는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라고 들어본 적 있니? 버섯. 그치, 맞아, 잘하셨어요. 폭탄이 터지게 되면 꽝 터지게 되면 얘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대기에 의해서 얘가 계속 상승하지 못하고 눌려서 얘가 짜부가 돼서 이렇게 퍼지는 거야. 여기서 눌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에너지가 가다가 특정한 이 위치에 가면 더 이상 뿜어나가지 못하고 거기서 머물게 돼. 그 에너지가. 그러면서 얘가 등가 원리에 의해서 질량의 형태인 일부가 여기서 어느 정도 질량이 형성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매질이 생겨난 거지. 그래서 여기를 대류층이라고 한다는 거. 오케이, 이 정도만 살짝 알아놓으시면 되고 여기서 이제 전도는 지울게요.
그래서 복사층과 대류층 핵에서는 에너지가 생성이 되고요. 복사층에서는 매질 없이도 이동할 수 있는데 대류층에서는 매질이 의해서 움직이고 있구나 라는 거 정도 잡아주시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여기서 뭐 수명이다 어쩌다 하는 건 나중에 문제 풀면서 아시면 되고요. 에너지의 방출을 보도록 할게요. 얘가 첫 번째, 두 번째. 에너지의 방출을 보게 되면 그 방출된 양이 뭐 여기 써져 있는 거니까 이런 걸 외우지 않으셔도 돼요. 몰라도 돼. 뭐 이런 걸 그냥 이렇구나 라고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4 곱하기 10의 26승만큼의 에너지가 나오는데 여기서 대류층과 복사층을 거쳐서 표면을 빠져나가서 하면서 그 중에서 이 에너지 중에서 지구로 도달하는 것이 어떻게 20억 분의 1 정도만 지구에 도달한다라는 것 정도만 잡아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구에 입산 태양 에너지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 요거는 조금만 좀 알고 가주셔야 돼요. 자, 여기서 보십시다. 이제 세 번째 패턴으로 얘가 이제 지구가 여기에 이렇게 있어요. 지구가 있고 지구 표면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어디가 돼? 대기가 됩니다. 대기가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태양 에너지가 입사 들어올 거예요. 이렇게 들어올 때 얘가 이거의 20억 분의 1일 값이 들어오는데 그냥 그것을 나는 100%다라고 이렇게 해놓을게. 그러면 차근히 그 중에서 30%는 반사됩니다. 다시 말하면 반사된다라는 것은 사용을 하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사용하지 못하고 중에서 오는 것 중에서 맞고 그냥 나가버리던지 아니면 지표면에 대고 맞고 그냥 이쪽에다 쓸게요. 여기를 그 중에 30%는 어떻게 돼? 반사가 돼서 사용하지 못하고 그냥 나가버려. 그러면 그 중에서 실사용이 되어지는 것은 그 중에서 70%가 되어지겠죠. 70%까지 됐고 그 중에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일부 대기에서 흡수하는 아이가 있고 그 중에 또 일부는 지표면에서 흡수가 되어지는 것이 이렇게 있게 됩니다. 이 둘의 합이 70%가 되어지는 것이야. 여기까지 문제가 안 돼. 근데 혹시 기억나나? 우리 중간고사 때 시험범인데 온실효과라는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온실효과? 들어본 적 있지? 지구 표면을 일정한 온도를 유지해주는 거. 얘가 여기랑 같이 맞물리게 되는데 다시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지표면이 여기에 이렇게 있다라고 치고 여기가 대기가 여기가 이렇게. 그럼 대기 입장에서는 이 대기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일단 태양 에너지가 이쪽으로 들어왔겠죠. 뭐 지표면으로도 왔겠지만 얘가 일단 흡수했잖아. 여기까지 인정? 그 다음에 지표면에서 방출하는 에너지도 이렇게 물론 이렇게 다이렉트로 우주로 나가는 애들도 있지만 지표면 대기에서 흡수한 양도 있을 거예요. 인정하셨습니까? 지금 여기 파트를 하고 있는 중이야. 여기 파트. 지금 여기인데 이 에너지량이 한 번만 잘 들으면 돼. 여기 있는 이 에너지량이 얘보다 지표면보다 얘가 크면 어떻게 될까? 누가 뜨거운 거야? 얘가 뜨거운 거죠. 내가 말이 어렵겠니? 여기 에너지랑 지표면에 있는 에너지 중에 얘가 더 많아. 그러면 어떻게 될까? 다시 재방출하겠죠. 왜? 에너지가 높은 데서 에너지 낮은 쪽으로 에너지는 이동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더 낮아. 그러면 낮아지지 않게 얘가 방출해버리는 거예요. 열평형에 의해서. 반대로 얘기해 볼게요. 얘가 에너지가 많고 얘가 에너지가 적어. 그럼 얘가 차갑고 얘가 뜨거운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 있던 에너지가 어떻게 될까? 더 많이 흡수되겠지. 그러니까 여기가 더 뜨거워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기가 바로 온실효과. 이 온실효과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는 뭐냐면 일정 온도야. 일정 온도를 어떻게 유지라는 단어가 제일 중요해요. 특정한 온도를. 그러니까 얘 지표면과 대기 온도가 계속 일정한 상태를 얘가 누군가 높아. 그럼 흡수가거나 방출하거나 이걸 통해서 적정한 온도를 유지하게끔. 그런데 이거 하면서 꼭 같이 나오는 애가 누가 있었니? 지구 온난화라고 있었죠. 지구 온난화는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나쁜 쪽이야. 왜 얘가 뭐냐면 얘는 이 온실 효과를 일으키게 되는 온실 기체라고 있는데 온실 기체 얘 주성분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산화탄소하고 메테인하고 물인데 그 중에서 이산화탄소 제일 많이 언급하거든. 근데 지구 온난화는 이산화탄소 기체량이 증가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너무 두꺼워진 거야. 여기가 너무 두꺼워진 거야. 너무. 그래서 여기 지표면의 온도, 여기 대기의 얘 때문에 대기의 온도를 상승시키게 되어집니다. 이 대기의 온도에 의해서 무엇이 상승했다라는 말을 그냥 높아졌네 라고 하지 마시고요. 얘를 이 단어로 바꾸면 조금 더 이해가 편해요. 변화가 생긴 거예요. 온도가 상승하면서 변화가 생겼어. 그럼 변했나 보다가 끝이 아니라 변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기상의 변화가 덩달아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적정한 온도에서 대기 기상현상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게 변화가 생겼으니까 이 기상현상이 변화가 생기는. 그래서 갑자기 뜨거워지거나 갑자기 추워지거나 지구온난화는 무조건 뜨겁다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실제로 보면 전반적으로 뜨거워져서 문제가 생기기도 하지만 어떤 지역에서 갑자기 이런 적이 있었어. 미국의 어느 중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거기는 겨울도 영상 온도야. 그러니까 걔네들은 파카 잠바라는 개념이 없어. 그냥 긴팔 두세 개, 한 두 개 뭐 입으면 되니까. 걔네들한테 히터라는 것도 없어. 난방 용품이라는 게 없어요. 있어봐야 그냥 가볍게 춥네 요 정도? 이런데 영상에서 겨울도 근데 이것 때문에 폭설이 내린 거야. 폭설. 그럼 영하권이 됐단 소리지. 문제가 되는 건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부터 그 지역에 사는 생명체들은 영하권에 살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야. 난방기구 자체도 별로 신경도 안 쓰고 두꺼운 옷조차도 없고 근데 폭설에 의해서 차량이 막혔지. 전기 공급이 제대로 원활하지도 못했어. 얼어 죽었어요. 동물부터 사람까지. 차량으로 피신해야 되는데 눈이 너무 많이 있어서 차가 움직이지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추운 거야. 겨울 이렇게 여기도 겨울 되면 이제 긴팔 꺼내 입고 파카 잠바 꺼내 입고 입을까 말까 하지 않니? 걔는 그런 것 자체가 없는데 갑자기 폭설이 확 내려버리니까 꽝. 되게 유명한 그래서 사람들이 지구 온난화 그럼 무조건 뜨거워서 생기는 문제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변화가 문제인 거야. 너무 뜨거웠거나 너무 추워졌거나의 문제다라고 봐주시면 되어집니다. 얼른. 그러면 너무 추워진 거는